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축구 팬분들께서 2020 유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고 많은 경기들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유로 2020이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유로의 주인공은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많은 팬분들께서는 이탈리아보단 잉글랜드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케인이 우승컵을 들어올려 다음 시즌도 토트넘에서 손케 조합을 한번 봐보자 라는 마음 때문이셨을 텐데, 케인의 우승의 꿈은 도대체 어디서 이룰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토트넘 팬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과연 떠날 것인지, 누누 감독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말이죠. 지금부터 손흥민과 케인의 계약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의 꿀같은 휴식기를 거치고 런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런던으로 돌아가자마자 재계약에 대한 오피셜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미리네 라이브는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할 수 있는 팀으로 꼭 이적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망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손흥민 선수가 더 잘 뛸 수 있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겠죠.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클롭의 리버풀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에 내심 기대는 해봤는데 아쉽네요. 리버풀 구단에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들도 많고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원했던 클롭 감독이 있기에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0%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 내용을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가 7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복귀 이후 공식적으로 토트넘과 재계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계약 내용은 계속 썰로만 공유됐던 사항과 비슷합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은 2023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토트넘은 주급 2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 그리고 5년 재계약을 제안한 상태이다. 반면 케인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주급 20만 파운드로 올려준다는 건 팀 내 최고 대우 수준을 해주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연봉 체계는 되게 짭니다. 다른 클럽들에 비해요. 사실 토트넘이 원래는 셀링 클럽이었기 때문에 주급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토트넘 내에서 최고 주급자는 현재 케인 선수로 케인의 현재 주급이 약 20만 파운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올려받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오피셜 발표가 임박한 이상 파라티치 단장의 팀을 추스르기 위한 첫 번째 목표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파라티치 단장이 토트넘 단장으로 선임된 이후 토트넘 팬들이 레비 회장이 이젠 달라지겠구나라고 많이들 예상했겠지만 누누 감독의 선임 발표에 많이들 실망하셨었습니다. 가뿐 누누라니, 누누의 토트넘이 사실 공격과 수비에서 어떤 파워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발표가 오피셜하게 나게 된다면 파라티치 단장이 일을 잘하긴 한 거죠. 만약 소문대로 5년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사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종신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2023년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남은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만약 5년 재계약이 지금부터 5년을 말하면 2026년까지가 될 것이고 2년에 플러스 5년이 된다면 2028년까지의 계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20대 후반의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게 되겠죠. 물론 재계약을 해놓고 레비가 비싼 이적료로 다른 구단에 보낼 수도 있을 것이나 손흥민 선수의 나이로 봤을 때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토트넘이 다른 구단의 비싼 가격에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키기엔 쉽지 않은 일로 예상이 됩니다. 재계약이 확정되면 토트넘이 2일 시즌에 꼭 4위권 안에 들기를 응원해야겠죠. 또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확실히 발표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손흥민 선수의 단짝 케인의 이적 문제를 같이 얘기해봐야 할 텐데요. 사실 잉글랜드 및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은 케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로에서는 엄청나게 큰 활약을 보여줬다고는 할 수 없죠. 잉글랜드가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16강 문턱에서 좌절한 포르투갈의 호날두에 밀리며 득점왕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2020 베스트 11의 최전방 공격수에는 이탈리아 세리에 파워 랭킹 1위 벨기에 로멜루 루카쿠 선수에 밀리며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도 베스트 11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선 이탈리아의 승부차이 끝에 패배하며 우승컵을 결국엔 들어올리지 못했죠. 사실 잉글랜드가 유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했으면 케인은 진짜 잉글랜드의 역사적인 주장, 역사적인 선수로
남았겠지만 승부 차이가 참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케인이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을 걱정하시는 현지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케인이 우승컵을 위해 이적을 요청한 상황에서 맨유, 맨시티 등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제일 근접한 클럽들이 해리 케인 영입에 뛰어들었지만 해리 케인과 토트넘과의 남은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사실 레비 회장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케인이 탈 토트넘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비 회장이 케인의 몸값으로 엄청난 이적료를 부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케인을 데려갈 것 같았던 맨시티가 슬금슬금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케인이 유로에서 우승컵을 갖고 돌아올 수만 있었다면 케인이 이적을 원하는 상황이 조금이나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케인이 유로에서 우승을 못하였으니 이제 또다시 이적 욕구가 넘치겠죠. 케인의 이적 요구가 어떻게 될지에 관련해서는 토트넘 팬들은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누누 감독 밑에서 케인과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누누 감독을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누누 감독은 무리뉴 감독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울브스 감독을 할 당시에도 성적 부진을 문제로 경질되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올만한 감독이 얼마나 없으면 누누가 토트넘에 왔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하죠.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지 말았었어야 합니다. 지금의 토트넘을 있게끔 만든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이었고 토트넘에서의 성과도 매우 좋았습니다만 시즌 초반 몇 경기 잘 못했다고 감독을 경질한 결과가 이렇게까지 토트넘에게 힘든 시기를 가져다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리뉴 감독을 데려와서 우승권 경쟁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무리뉴 감독도 이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감독일 뿐 맨유, 토트넘 등 최근 몇 년 동안은 리그 우승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옛날 축구를 구사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무리뉴 대신 누누라니 이것은 사실 토트넘 구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누누의 3백을 토트넘이 소화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누누 전술에 맞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봤었고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4-3-3 전술에 왼쪽 윙포워드가 가장 적합한 선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3백을 하기에는 토트넘의 수비진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나 센터백은 더더욱이 불안할 따름이죠. 3백에서는 센터백이 빨라야 3백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윙백과 윙포워드가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기 마련이지만 이제 토트넘의 프리시즌 공격 전술을 한번 봐야 과연 다음 시즌 토트넘이 건승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내용 추가 입수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